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2살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 갑자기 오밤중에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일단 차를 태워서 재울까 해요. 그러면 다시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제 둘째가 난장을 펴갖고 잠을 잘 못 잤는데 힘드네요. 낮잠 3시간 잤잖아. 그렇지.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부터 이제 와이프랑 다시 대화 모드로 할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사법개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많은데 내가 사법개혁 관련해갖고 올린 게 두 편이 있어. 하나는 검찰개혁이고 하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 페이스북 아니야, 유튜브에 올렸지. 페이스북에는 뭐 글로 주로 올리고 유튜브에다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그 하나는 그 판사들에 대한 약간 사법부 개혁과 검사 개혁에 대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갖고 올렸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정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같은 내용을 또 하는 거가 되겠지만 당신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 그때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었거든.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사법개혁을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 그게 이제 검사장 직선제야.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뭐 검사장들 내에서 그냥 검사장들을 임명하지. 누가?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법무부 장관은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검사인지 아나? 결격 사유 없으면 그냥 도장 찍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가게 직선제를 하자. 지방선거를 할 때 검사장도 같이 뽑게. 이를테면 우리가 교육감을 뽑잖아, 지방선거 할 때. 그거랑 비슷하게 하자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사실 거기에 문제가 뭐 아주 나쁜 의견은 아니야. 왜냐면 그래도 검사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검사다운 사람이 뽑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외부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대한 인망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외부에 대한 인망도 약간 빛을 내려줘. 앞에가 오케이. 이 정도면 돼요. 좀 무서워도 돼. 괜찮아. 외부에도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실적이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맡았던 주요 사건들 어떻게 정리를 했고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난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나쁘진 않아. 그거 자체로도 꽤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특히 이제 지방검사장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직선제를 하자는 건데, 아따 선만하구만. 미안해. 근데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지방선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방선거에서 나도 출마를 했었지만 출마를 하고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으로 나왔으면 이게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민주당으로 나왔으면 고양이가 나왔어도 당선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지. 검사장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우리는 누가 진보 교육감인지 다 알고 있어. 누가 보수적인 교육감이고 누가 진보적인 교육감인지 다 알고 찍는다고. 결국엔 다 아름아름 알려지게 돼 있어. 근데 그 검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되겠지.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해왔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테니까. 결국에는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 될 사람이 딱 정해진다는 건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지방선거에
유튜브에 대한 특징 자체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거제시에만 나온 사람이 52명인가 51명인가 적어서 한 건데 거제시 선관위가 죽을라 그랬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하고 사람 찍겠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검증 못해. 그런데 검사장까지 나와서 또 검증을 하라고 나오면은 시민들이 찍겠어? 아니면 덮어놓고 이 사람 좋다더라 얘기하면은 그 사람 찍겠어?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로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래도 기회는 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검찰 개혁 자체만으로는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다. 근데 뭔가 미진하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회만 주어지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일단 휴게소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고 동영상은 합쳐서 보내면 되니까 나머지 얘기를 할게.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라서. 아 참, 바나나 우유 먹으려고 거가대교 휴게소로 온다 오밤중에. 애가 나가자 그래서. 끊어? 잠깐. 자, 딸기 우유 먹고 출발합니다. 딸기 바나나 우유 그 단지에 있던 뭐 그렇게 강렬한 빛 안 쐬도 되긴 하는데 집에 가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살살 천천히 달려야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어디까지였죠? 어디까지였어? 기억 안 나지? 난 바나나 우유만 생각했어. 아 그렇구나. 미안해. 혼자 떠드는 거지 뭐. 인생 온마이웨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뽑는 그렇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자체도 나름의 개혁은 될 거다라는 평을 했었지.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거를 국민이 뽑아준다고 해서 과연 국민을 위해서 그 검사들이 활동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 네, 사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검사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초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년까지 해서 평균으로 쳤을 때 하는 연봉이니까 뭐 그 사람의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평균 연봉이 뭐 짬밥 안 될 때는 그거보다 덜 받고 이제 좀 직급이 높아지면 그거보다 좀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평균 연봉이 8천이 안 될 거야. 그러면 한 20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검사를 한 22, 23 이럴 때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보통 그거보다 더 있다가 되잖아. 뭐 한 28, 9 뭐 늦으면 30 정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나이가 50 정도 되면은 이제 옷벗을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진급이 안 되면 자기보다 짬밥 안 되는 사람한테 진급을 하거나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라. 이제 뭐 20년 동안 일을 해갖고 8천만 원 평균 8천만 원 계산을 하면 한 16억 정도의 총액 임금이 나와요. 총액 임금이. 근데 황교안이라고 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검사가 줄 잘 타서 이제 부장검사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지 아닌데. 그래. 근데 가도 내리진 않을 거다. 내려? 오늘은 못 가지. 그러면은 오늘 못 들어가. 12시쯤 들어갈 거야 아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럼 못 들어가. 그냥 그쪽 야경이나 보는 거지.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이 김앤장 같은 그런 대형 로펌에 가고 정관 예우를 통해 갖고 받은 돈이 1년에 16억이라고 하니까. 1년에? 예? 어디에서? 대형 로펌에 가서. 아니 우병우는 안 그랬어?
아니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부장 검사 달고 이런 사람들 대형 로펌 가면은 한 2, 3년 동안 연봉이 10억대로 해가지고 몇 번 땡겨. 우병우가 그 도나도나 사건인가 뭐 그걸로 10몇억 땡겼나? 네, 정확히 그거 모르는데 아마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야. 도나도나 사건의 수입료가 얼마인지. 도나도나 사건은 뭐야? 아 그게 일종의 유사 수신에 관련된 건데 우병우가 변호를 해갖고 무죄인가 집행유예인가 나왔어. 하여튼 뭐 그게 사기 금액만 1000억대인가 1300억대인가 그랬는데 무죄인가 집행유예인가가 나왔으니까 방어를 기가 차게 했다는 얘기지. 근데 희한한 거는 검사를 오래 한 사람이 변호를 잘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쉽게 이해는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 왜냐면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행태를 알지. 검사들은 자기가 하던 방식들만 하잖아. 뭐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뭐 근데 내가 적이 됐어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가능하거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부장검사나 이런 거를 하고 나오면 그 이후에 전관예우라고 하는 뭐 본인들은 없다고 지부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일단 누가 봐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전관예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입료를 이빠이 땡기거나 아니면은 대형 로펌에 가서 두둑한 연봉을 챙겨간단 말이야. 2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갖고 16억을 받는데 16억도 못 받는데 평균 연봉 8천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나와가지고 대형 로펌에 가서 1년 만에 16억을 땡길 수 있다라고 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냈겠지만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부장검사를 달고 대형 로펌에 가는 거와 현검사 상태에서 대형 로펌에 가는 거랑 이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냐 이거야. 전관 그러니까 기존에 머리에 벼슬 하나쯤은 달고 있어야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급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니야. 아, 나 능력 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높음과 약간의 대우를 더 받게 됐습니다. 가 아니야. 자신의 삶과 자신의 3대의 삶을 결정을 하는 일이란 말이야. 내 여기에서 몇십억을 땡겨 놓으면 자손 3대가 편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뭘 해? 정치 검사를 하는 거야. 실제로 돈을 주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노동운동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 돈을 주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임관이 돼서 퇴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신이 노동하는 전체 기간을 쫙 봤을 때 사용자가 국가야? 아니야. 대형 로펌이야. 사용자가 대형 로펌이 되는 거야.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일부 진짜 극소수의 기득권들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변종이야. 그게 이상한 거야. 오히려 난 인간이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그거는 너무 그렇다. 슬프다. 아니 슬픈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고 싶다. 그건 믿고 싶은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니야. 그래 뭐 그런 거 일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변종들도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변종들 아닌 사람들이 결국에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 아니냐 거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근데 실제로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판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아. 이 사람들이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를 안 가면 또 어딜 가냐.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의 카르텔의 형성을 한다고. 근데 정치권에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사실. 그걸 막은 거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대형 로펌에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차려가지고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그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지금 할 수 있어? 아이 지금 못하지. 지금은 뭐 그런 거 막을 생각이 없지. 그냥 막으려 그러면 지금도 막을걸. 그 봐라,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 근데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 그러면은 비밀유지 서약서라는 걸 써. 근데 그 비밀유지 서약서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돼 있어. 2년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좀 효력이 없어. 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거는 다 일반적인 정보들이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 어떤 기술적인 걸 빼낼 위치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연구원이거나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연구원이거나 하면은 그게 걸려.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난 다 결제 받고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걸리지 않아. 그다음 결제. 난 기본적인 노동자야. 그냥 일반 노동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동종업계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크게 해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만큼 돈을 안 준 거지, 사용자가. 내가 업무를 통해 갖고 얻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버닝썬인가? 버닝썬의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경관, 꽤 높은 사람인데 경찰 중에 어떤 사람이 버닝썬의 버닝썬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갔어. 보고 있어. 법무법인으로 갔어. 자기가 수사했던 담당하고 자기가 수사하던 사건을 수임했어. 퇴직하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런 게 존재한다고. 근데 그걸 전혀 막지 않아. 이상하잖아. 아니, 사기업도 비밀유지 각서 같은 거 다 받고, 비밀유지, 그 다음에 상도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챙겨서 봐요. 근데 이 법 쪽에는 상도덕이 없어. 아니, 상도덕이 없다고. 변호사 오래 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검사 많이 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더 받는데? 여긴 도덕 없는 곳이야. 진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니까. 하여튼 기똥차입니다.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관예우가 있어요. 검사만큼 심하진 않지만 이 법관과 검사, 고위직급의 법관과 고위직급의 검사들에 대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퇴직 후 5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그 다음에 법무법인 취업 금지를 걸어야 돼. 그럼 우리 사람도 뭐 먹고 사냐? 그만큼 연금을 주면 돼. 그만큼 연금을 주고, 그만큼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정년 보장해주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년 보장 안 하고 있어. 검찰은 자기보다 기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총장 되면 지들 다 나가잖아,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 검찰 다 나가. 왜? 이번에 검찰 팀 하나가 없어졌다더만.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그거 라인 나이는 라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일종의 이제 그런 거지. 자기 밑에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그런 굉장히 미풍양속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존심 상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자기는 부장검사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거든. 로펌에 가서 땡길 수 있어요. 배고픈 게 아니야. 나간다고. 나가야 배불러져. 하여튼 희한하지. 희한해.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라. 이런 전관예우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형태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전관예우를 금지를 하면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뭐 먹고 살아요? 연금을 올리면 돼. 그럼 연금을 얼마나 올려야 돼요? 16억씩 올려?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연금을 그럼 어떻게 올리면 되냐? 그
그건 검사들한테 물어보는데 평검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은 당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냐? 그럼 평검사들은 16억 가면 어떡해? 그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적절하다는 선을 먼저 던져줘야지. 그럼 안 해. 이러고 그냥 나와서 16억 안 한다 그래도 그냥 하면 돼. 야, 이게 그렇게 뭐지? 우리가 이만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론 플레이지.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존나 더러운 수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더러운 수인데요. 그거를 누가 쓰냐면 사측이 써.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측이 쓰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사측이 단협에 있어가지고의 전략이야. 그 전략을 깨지 못할 정도로 그 노동자들의 위치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전략이 부재한 거거든. 주로 입지가 약해. 전략을 아무리 짜도 사실 뭐 파업에 규제랑 규제는 다 걸어놨는데 뭐 전략을 짜면 만사가 무의미하지 지금은.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검사들한테다가 그걸 던질 수 있어. 던져가지고 야,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니들이 정관예우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명예와 부를 둘 다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물론 부의 수준이 전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그리고 당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전보다 있다. 낮으면 되지. 아니 그 극소수에게는 전보다 낮을 수 있지. 봐봐, 평검사들 중에서 부장검사를 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야.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자기 서울대 스카이 라인 뒤에 이제 빵빵하게 정관계 재계 이쪽에 좀 라인 좀 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난 평검사로 끝나겠구나, 기껏 해봐야 차장검사 달면 다행이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면 감지덕지한 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론을 힘입어가지고서 어떤 지점을 딱 결정을 해놓는 거지. 그 지점을 몇 번 던지다 보면 검사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검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개혁은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검사의 임금을 깎는다든가, 검사를 뭐 6급 공무원 취급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임금을 깎는다든가. 검사가 기본 5급이지. 5급부터 시작하지. 그 다음에 그 검사들의 연금을 깎는다든가, 하여튼 검찰은 개검이고 떡검이니까 이런 거 다 없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특권 같은 거 다 없애야 돼. 얘네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 취급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하나가 돼서는 생긴다고. 그러면 이 개혁은 반드시 실패해.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실패해. 검찰이라고 하는 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야, 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검찰이 자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야. 판사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떻게 기소를 잘못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은 아닌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인 사람이 풀려나는 꼴이 돼. 그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겠냐고. 그리고 범죄자 중에 흉악범죄들은 하는 사람들,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 오고 정관계 이런 사람들 자꾸 찔러대고 이런 거 버틸라 그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주변의 외압, 그리고 그 업무 자체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검사들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 일반 평검사들은. 하지만 부장검사들, 정치 라인 타는 부장검사들이 그런 가치,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치를 정관예우로 한꺼번에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막아야 되지. 그러니까 검사를 더 뽑고 그 검사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설령 경쟁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일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동시에 정관예우를 없앤다 그러면, 정관예우를 금지하게 신의칙을 걸어놓고 동종업계 취업금지를 걸어놓는다 그러면 이 개혁은 성공하지. 안 그렇겠어? 글쎄,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더 나은 길이 있는데 하려고 하겠어. 넣은 길이 뭐가 있는데? 지금 모은 길. 정관예우 있는 게 16억씩 벌으면. 아니, 검찰의 개혁을 검찰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검찰의 개혁은 외부에서 그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그 안 돼 근데 그 외부에서 자체가 외압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원래 그럼 내부에서 그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불가능한 걸 그냥 기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일단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외압이 없지. 있어요. 외부에서 그 개혁을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뭐 반쯤 망하고 산업은행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저것 개혁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진 않지만 하고 있는데 외압이라고 하는 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들어오지 않아. 개혁의 필요성이 생길 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they don't have any choice. 근데 그 사람들이 개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게 봐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찰을 노동자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 개적패들아,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야.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때문에 회사가 망할 판이야. 그러니까 니네 임금 최저임금만 받아. 그러면은 일하냐? 나가지. 검찰이 일을 안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데? 심플하다니까. 그 사람들 노동자를 보면 돼. 노동자로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 불만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편법과 이게 나는 어떤 의미로는 아주 합법적인 부패라고 보는데 그 합법적인 부패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무슨 소리야? 밖에서 여튼 그렇습니다. 저 차 안에서 뭐 누가 애기가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어른이었어. 남자. 어두운데 어른 남자가 뭔가를 하면은 여자들은 다 무서워지. 막 이러. 가끔 기지개 필 때 나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 그리고 사실 법관의 계약에 있어가지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불문법의 그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판결하고 그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게 판사가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재판정의 신은 판사요. 아니 난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 누구였더라? 저기 대우조선의 전설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판사한테 욕을 했더니만 유죄가 돼가지고 2년 반을 더 살고 나왔다고. 당연하지. 판사한테 그러면 아니 법정 모독죄가 아니라 그 죄가 유죄가 됐다고. 죄 자체가 법정 모독은 그냥 얹어졌고 죄도 유죄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 판사는 신이야. 법정의 신. 아니야. 그래도 법 저게 있는데 아닌 거를 기다라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겠지. 아니 판사가 법정의 신인 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그 파워풀하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없는 죄를 왜 어차피 증거가 불충분한 증거가 충분히 있었거나 있었으니까 그 뒷받침되니까 증거를 채택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판사야. 증거를 변호사가 채택해? 검사가 채택해? 그 증거가 사실이다 결정하는 거 누구야? 판사야. 판사가 모든 거래. 법정에서 판사는 신이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꼭 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배심원들은 그러면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니까 배심원들이 편견에 치우치진 않을까? 배심원들이 치우친 편견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인해 갖고 바꿀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진 않을까? 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희정 판결이라고 보는 건데, 안희정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안희정 지지자들이 우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희정은 무죄가 됐을 거니까. 왜?
배심원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지. 뭐 간다고 배심원을 시켜주냐? 아니 배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교육을 받고 아니야, 법정이나 그거 뭐 랜덤이야. 랜덤으로 해도 그 배심원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교육을 받는다고. 기본적인 내용 그걸 받고 그 랜덤으로 해도 안희정 지지자가 30% 이상이 넘는 상황에서 그 30%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인들 봐봐 30%가 안희정 지지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나머지 70%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굉장히 분분한 거였어. 그럼 30%는 그냥 한쪽으로 보팅을 해버리고 나머지 70%에서 35%만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 무죄가 될 수 있고 역도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판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 그리고 판사의 편견에 의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기소하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배심원제를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 그냥 판사가 편견을 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을 하거나 이런 게 스위치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와 집에 왔어요. 행복하다. 고맙습니다.